자, 오늘 수업 시작해 볼게요. 일단 요즘 예비 고1이랑 예비 고3 애들 진로 상담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냥 계속 느끼는 건데 그냥 어차피 처음이자 마지막이잖아요. 죽어라 해보세요. 그리고 요즘 그래서 대한민국 교육과정 막 이런 거 요즘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는데 수능 꽤 빨리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능으로 공빨 뽑고 싶으신 분은 일단 26년 안에 해결하세요. 아시겠죠? 수능이 사라질 것 같아요. 수능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원래 교육 정책이 정치 따라가거든요. 뭐 교육 정치적으로 뭐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서 교육 정책이 갈렸는데 수능에서 합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수능 없애자. 그래서 보수 쪽은 야 킬러 문항이 이런 거 공교육 제고에 도움이 안 되는데 킬러 문항을 없애면 수능의 근간이 사라진다며 그럼 수능을 없애는 건 어때? 이렇게 하고 있고 진보는 애진작 15년 전부터 없애자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려면 빨리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 24번에서 한번 주제 한번 찾아봅시다. 자, 주제는 앞에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그게 다 뭐냐면요. 얘네들이에요. steps, benefits, strategies, necessities, effects 라고 됩니다. 그래서 스텝은 단계예요. 그러니까 1번 같은 거는 사실 수능에서 잘 안 나와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서술이 되기 때문에 사실 1번 같은 선지는 답으로 잘 안 나오고요. 2번 benefit은 이점이란 뜻이고 3번 strategy는 전략, 4번은 necessity 필요성, 5번은 effect 효과 즉 결과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고 이제 뒤에를 보면 make public information accessible to customers 고객들에게 정보, 공공의 정보를 접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의 단계. 2번은 information, 정보를 publicize는 대중들에게 알린다는 뜻이에요. 알린대요. to ensure는 보장하다. 그래서 자유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서 information을 알리는 거. 그러니까 얘는 알리는 거고 얘는 공공의 정보야. 그러니까 1번이랑 2번 다른 말이다. 1번은 정부가 하는 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공적인 정보를 공개하는 거고 2번은 그냥 정보를 공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요, 뉘앙스가. 3번은 회사 얘기합니다. 그래서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죠. 그래서 회사가 수익을 올리는 전략이래요. 그러니까 얘는 또 회사 얘기합니다. 그것도 수익이요. 그래서 in a free market, 자유시장에서. 4번은 identifying and analyzing current industry trends. identify가 뭘까요, 여러분? 하연 identify가 뭐야? 식별하다. 이게 식별하다라는 말이 왜 생긴 거냐면요. 그러니까 식별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유의어로 뭐랑 좀 비슷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냐면 discern 내지는 인식하다의 perceive 이런 거랑 조금 유의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뉘앙스 다릅니다. identify가 식별하다라고 할 땐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맞는지 확인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정보 그리고 내가 찾아낸 정보가 equal하다라는 걸 알아냈을 때 쓰는 게 identify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배운 지식이나 정보를 인터넷에서 찾아서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면 그게 identify예요. 알겠죠? 그래서 식별이다라고 하기 전에 왜냐면 이 identity가 동일하다라는 뜻이에요. 같다. 그래서 ID가 너네 민증 나왔지? 민증 있지? 주민등록증이 ID 카드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제 너네가 1년 한 6개월 후면 슬슬 이제 술을 마시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라페스타 가셨을 때 신분증 검사 좀 할게요 라고 할 때 identification이라고 하는 게 신분증의 얼굴의 지연이와 지금 앞에 있는 지연의 얼굴과 같은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를 수도 있나? 자, anyway, 자 이렇게 그래서 identify는 동일하다. 그래서 동일시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동일시 여기다라는 핵심 뜻으로 확장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뭐 신분을 확인하다, 그다음에 식별하다 이런 식으로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식별하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확인한다라는 거야. 지가 생각한 게 맞는지. 그리고 그걸 분석해요. 현재의 산업 동향, 경향을요. 얘는 또 산업 얘기하네. 얘는 그러니까 회사보다 더 큰 범위죠. 5번은 diversified markets. 이거는 다양화된 시장이라고 합니다. on reasonable customer choices. 그래서 합리적인 소비자들 선택에 있어서 다양화된
시장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산업, 얘는 회사, 얘는 시장, 얘는 정보 공개, 얘는 정보. 다 다르죠. 그러니까 니네가 여기서 소재만 잘 찾으면 이거 끝나요. 알겠죠? 24번 같은 경우는 지금 3점 돼 있죠. 자, 이번 6월 평가원도 주제 3점 나왔고요. 그러면 아마 내년에도 여러분들이 이 트렌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3점으로 출제됐을 땐 기본적으로 두 가지 경우라고 했어요. 생소한 소재여서 너네가 어려워하는 경우. 두 번째는 너네가 알만한 소재라서 좀 어렵게 서술하는 경우. 그래서 만약에 후자에 걸리면 여러분들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주제는 좀 긴장하고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an important advantage of disclosure. disclose가 뭐예요? disclose. disclose는 close 닫혀 있는 걸 dis,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까발려지겠죠. 그러니까 좋게 쓰이면 공개, 나쁘게 쓰이면 폭로예요. 알겠죠? 그러면은 중요한 장점이 즉 disclosure, 공개인데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들 어휘 선택한 거 보이세요? 정보를 제공한다, provision이나 provide 같은 단어를 썼으면 너네가 쉽게 알까봐 약간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 disclosure를 써버렸잖아요. 그래서 3점짜리가 보통 이래요.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disclosure라는 단어를 공개라고 알고 읽은 놈이면 2번으로 가는 게 직감이 될 거예요. 왜냐면 키워드가 소재가 다 다르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1, 2등급을 맡고 싶다라고 하면 disclosure에서 이 지문의 흐름을 잡을 줄 아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휘력이 생명이다. 알겠죠? 자, 그래서 공개의 가장 중요한 장점은 더 공격적인 형태의 규제와는 조금 반대되는데 그게 이것의 유연성과 그 다음에 자유시장에 대한 존중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디스클로저는 좋은 거네요. 자, 긍정적 서술로 시작했죠. 그러니까 정보를 공개하는 건 규제보다 오히려 더 좋은데 왜냐면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자유시장이 작동하는 것을 존중할 수 있거든요 라고 하고 자꾸 내려가시면 돼요. 그래 놓고 갑자기 regulatory mandates래요. 근데 얘는 지금 disclosure랑 반대되는 애를 지금 서술하고 있죠. 그럼 이거 뒤집어서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은 regulatory mandate는 무슨 뜻이에요? mandate. 이거 아는 사람? 추석? 가라. 나왔다. 자, 명령이래요. 자, 규제, 그러니까 법적으로 규제를 해서 이렇게 해라고 하는 거야. 이게 regulatory mandates죠. 근데 그게 blunt래요. 그러니까 이거 봐봐. 이거 왜 3점 줬냐면요. 니네 어휘 모를까봐 3점 한 거예요. 교수님이. blunt는 뭐예요? blunt 진짜 많이 이건 안 달렸네. 자, blunt는 뭐예요? 무딘이에요, 무딘.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blunt swords 하면 무딘 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칼이 무뎠으니까 베어지지가 않는다는 거네. 그러면 긍정적 서술, 부정적 서술? 당연히 부정이죠. 그러면 반대되는 놈이 부정이니까 그럼 얘는 긍정이네. 그러니까 저는요, 만약에 이렇게 서술돼서 내가 실제로 수능 문제를 푼다고 하면 나는 이 세미콜론 보고 그냥 안 읽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내용을 잡았잖아요. 공개가 좋은 점은 이러한 유용성을 갖기 때문에 좋습니다라고 얘기해놓고 그것과 반대되는 얘기를 지금 부정으로 처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읽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무딘 칼이라고 해서 비교적 함축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을 썼으니 당연히 필자 입장에선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부연 설명을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지금 세미콜론 쓰인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부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세미콜론을 보자마자 제가 끊을 수 있는 이유는 어차피 앞에서 한 얘기 그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두점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줄게요. 콤마는 의미 단위를 끊어주는 애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어. 네가 지탱해야 할 의미 단위는 여기서 끝이야 라는 거 알려주는 거야. 세미콜론은 좀 어떤 느낌이냐면 세미콜론은 앞에서 네가 읽은 거 뒤에 연계돼. 그래서 앞에서 잡은 거를 뒤에 갖고 가야 돼 라는 걸 알려준 거야. 콤마는 끊으라는 거고 세미콜론은 갖고 가라는 거야. 그리고 대시는 길게 이렇게 짝대기 치는 거예요. 요거는 잠깐만 멈춰봐. 내가 할 말이 있어서 그래.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보통은 앞에 있는 내용이 너무 어렵거나 아니면 서술하다가 중간에 한번 운을 떼면서 보강 설명이 필요할 때 보통 대시를 써요. 그래서 대시 같은 경우는 어떨 때 특히 많이 쓰이냐면
굳이 내가 이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파급 효과가 크지 않을 때 써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 대시를 썼을 때는. 대시가 어디까지 끝나는지 알려주는 경우가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대시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앞에 붙으면 좀 길게 쓰면요. 뒤에 반드시 끝나는데도 한 번 더 써줘요. 이런 거 많이 봤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네가 내 말을 다 이해했어? 그러면 여기까지는 굳이 안 읽어도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 우리 올해도 어김없이 작년이랑 똑같이 홍수 터졌을 때 지금 인명사고 났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2024년을 기점으로 홍수 관련된 재난 대피 매뉴얼이 훨씬 더 정교하게 가다듬어졌다. 예를 들어 말을 이렇게 했다 쳐. 그러면 이럴 때,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대한민국의 재난 대응이 훨씬 더 선진 수준으로 올라갔다가 핵심이잖아.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2023년에 충청남도 오송 쪽에서 지하차도에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어쩌고저쩌고 좀 길죠. 그럼 이럴 땐 보통 대시를 써서 읽지 않아도 되는 걸 표현해줘요. 그럼 내가 앞에서 핵심을 읽었으니까 굳이 읽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너네 수능에서 그리고 나중에 수능 수준을 뛰어넘는 학술적인 영어를 읽는 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단어가 당연히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논리적인 독해, 효율적인 독해를 하고 싶으면 구두점을 다 잘 읽을 줄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이거 땡땡 이거 있죠? 이게 땡땡은 보통 이런 거야. 예를 들면 뭐 이번처럼 뭐 범죄도시 3 하고 땡땡 뭐 누구누구의 습격 막 이런 식으로 쓸 때 있지. 그래서 부제를 쓸 때 많이 써요. 그래서 땡땡은 보통 나열할 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야. 나는 어제 하이마트가 아니라 롯데마트 가서 과일을 샀다. 사과, 키위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열할 때 쓰는 게 땡땡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구두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죠? 특히 하윤이 너요. 너 아까 그 긴 거 제한 시간 안에 읽고 서술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두점 꼭 기억해. 다른 건 다 까먹어도 이런 거 꼭 기억하세요. 그럼 만약에 너가 IELTS에서 이걸 읽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바로 제끼면 돼. 왜 제껴야 될까? 쭉 계속 내려가도 돼. 왜일까요? 그리고 여기 for example 있잖아요. 그럼 앞에서 같은 말 하는 거죠. 우리 지금 잡았잖아요. disclosure는 좋다. 그리고 반대되는 건 나쁘다. 근데 예를 들면 안 읽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가감이 제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쭉 가다 보면 그리고 if autumnable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랑 쭉 계속 내려오나 봐요. 그죠? 그도 레스토랑트 하는 거 보니까 계속 예시인가 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싹 다 예시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흘려 읽을 때 포인트 보여줄게요. 흘려 읽을 때 포인트 어떻게 잡냐면요. 어쨌든 우리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이게 이 지문의 숲이란 말이에요. 그죠? 어차피 기선제압 다 했어요. 그럼 만약에 이 지문을 다 읽어야 한다라는 가정하에서 여러분들이 읽는다고 치면은 쭉 흘려 읽을 때 appliance 보여요? 가전제품이죠. 근데 지금 우리는 정보 공개 이점을 읽은 거지 가전제품의 특징을 읽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가전제품은 당연히 예시일 거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automobile, 자동차 얘기한 것도 당연히 예시니까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restaurant라고 했으니까 이거 다 예시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명사 단위로 되어 있는 데를 빠르게 흘겨 읽으면서 서로가 완전히 다른 명사가 쓰였다는 건 그만큼 여러 예시들을 계속 던지면서 정보 공개가 규제에 비해서 얼마나 유용한지를 계속 설명하려고 했던 거였구나 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거 너네 국어 비문학 독해에서 되게 중요한 자질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하잖아. disclosure. disclosure라는 키워드 그대로 내렸고 does not interfere with and should even promote the autonomy. 자, 그러니까 심지어 자율성을 증진시킨대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 서술로 계속 이어졌으니까 끝났어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푸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 문제를 실전에서 풀었다면 여기까지 아마 읽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for example 때문에요. 그죠? 그러면 지난번에도 제가 분명히 얘기했듯이 부분 독해를 했다. 즉 경제적인 독해를 했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선지를 다 판단하면서 소거하셔서 맞출 수 있는 확률을 100%로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쭉 보시면 make public information이잖아요. 자, 이건 public이라서 틀린 거예요. 2번은 publicize가 뭐랑 같은 말? disclosure랑 같은 말이죠. 왜냐면 publicize가 공표하다.
공표하다는 한자로 뭐냐면 공공에게 발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disclose가 publicize랑 그대로 연결되고요. 그리고 ensure free choices는 바로 여기 respect랑 연결되죠. 그러니까 모든 선지의 부분들이 그리고 advantage니까 benefits로 나오죠. 그러니까 선지의 모든 부분이 다 답과 상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면 잘 봐. 그러니까 선지의 하나하나가 다 싹 다 답의 핵심 공간을 상응하죠. 이러면 근데 굳이 다른 거 소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2번하고 넘어가세요. 아시겠죠? 왜냐면 선지의 모든 부분이 답이랑 다 직결되고 호응하고 맞는다라는 걸 확인했으면 굳이 3, 4, 5를 판단할 필요는 없죠. 시간 낭비니까요. 그죠? 여러분 이거 어디서 하시면 되냐면 비문학에서 써먹으시면 돼요. 특히 내용 파악 문제 있죠? 그때 보통 평가원 교수님들이 내용 파악 같은 경우는 2번 정도의 선지 배치하는 경우가 흔해요. 그래서 내용 파악이 확실히 됐다면 부분 독해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찍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24번 질문 있나요? 없어요? 단어만 잠깐 봐드리고 넘어갈게요. appliance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전제품이에요. 가전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provision이라는 단어를 의외로 모르는 친구들이 많던데 provide의 명사형이에요. 그래서 provision 하면 정보 같은 걸 제공이란 뜻이에요. provide의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provision은 제공이란 뜻이고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몰랐으면 써놓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 봐봐. attribute. 지연아, attribute가 뭐야? 이거 지금 이 세 학교 중에 분명히 한 학교 했어 지금 이거. 뭐라고? 어? 동사는? 하윤이. 신기하네. 원래 보통 attribute는 명사형보다 동사형을 많이 알고 있던데. 자, attribute 동사를 쓰면요. 뭐뭐의 탓으로 돌리다예요. 그러니까 이건 나쁘게 쓰였을 때도 좋게 쓰이면요. 뭐뭐에 기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 때문이에요.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방금 지연이가 얘기한 대로 잠깐만. 지연이가 얘기한 대로 명사형으로 쓰였을 때는요. 속성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이죠? other의 수식을 받은 거 보니까 attribute는 동사가 아니거든요. 뭐 속성이란 뜻이에요. attribute는 무조건 명사형으로 속성으로 쓴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정도 볼게요. 나머지는 단어장에 있는 단어니까 여러분들이 맞춰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25번 하면 되지. 25번 내줬지. 이렇게 25번 볼게요. 25번 좀 어렵습니다. 25번은 대표적으로 무슨 예냐면 너네가 생소한 소재예요. 생소한 소재. 25번 그래서 뭔 소리지 싶을 겁니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25번은 잘 보시면 Farmers are often confront. 농부들은 종종 confront는 무슨 뜻이에요? con이 함께거든요. 함께 서로 정면을 바라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대립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confront는 직면하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직면해요. 복잡하고 관찰하기 어려운 phenomena-라고 하면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현상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게 that 이 현상들이 would be hard 어려울지도 몰라요. 아니면 어려울 텐데 가정법을 해석하시면 됩니다. to manage 다루기가 어려울 텐데 심지어 뭐 하더라도 they could run controlled experiments. 자, 민수야, run이 무슨 뜻이야? 운영하다. 자, run 같은 경우 잘 봐. run은 자동사랑 타동사 미안합니다. 자, 자동사랑 타동사 둘 다 쓰이고요. run 같은 경우 자동사로 쓰면 그냥 달리다예요. 우리가 아는 거. 근데 타동사로 쓰면 뭐냐면 얘가 계속 달리게 만든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run은 그래서 계속 운영되도록 만든다라고 해서 운영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run 같은 경우 지금 타동사로 쓰였죠. 그래서 통제된 실험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농부들은 아마도 다루기 어려운 이러한 현상들을 직면하게 될 거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지연아, 리틀 내가 어떻게 해석하라 했죠? 찔끔. 그러면은 그때 주장에서 배운 게 아마 이거였을 거야. scarcely. scarcely 어떻게 해라? rarely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레어가 그거야. 레어템 할 때 그 레어예요. 그래서 희귀하다는 뜻이고요. scarce는 거의 없다. 진짜 한두 개밖에 없는 극도로 적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seldom, hardly 얘네 다 무슨 패밀리냐면요, 찔끔 패밀리예요. 이거 싹 다 찔끔으로 해석하세요. 자, 찔끔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된다? 부정으로 받아들이셔야 한다. 요거 왜냐면 얘네 들어가면 부정어가 없어요. 뭐 don't나 aren't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 읽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문제는 교수님들이 니네가 이거 잘못 읽는 거 알고 계신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니네 만약에 이 5놈 만나면 무조건 싹 다 찔끔이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moreover 게다가 farmers 농부들은요 can 찔끔 습득할 수 있어요 라고 하니까 습득할 수 있다 없다? 어, 없다. 자, 그래서 pay off information, pay off가 뭐냐면 pay off 혹시 들어본 사람 있어요? pay off? pay off는 보통 어떻게 쓰냐면 나한테 도움된다는 뜻이야. 득이 되는. 득이 되는이라 보시면 되고요. 합방하기로 했어요. 자, 게다가 농부들은 획득을 못해요. 습득을 못해요. 득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요. on 뭐에 대한 거냐면 more than a few of the production methods.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거 해석 이상했을걸? 메서드까지? 왜냐면 내가 그래서 rarely 부정으로 봐야 된다 한 게 너는 이거 배워본 적 있을 텐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20대 가시면 20대 패기로 항상 하고 댕겨야 하는 말이 저거예요. I don't have anything no more than bravery, 내지는 courage라고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일까요? 그치, 나는 가진 게 용기밖에 없어. 다 덤벼 새끼다. 이런 느낌이야.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외국 가셔서 패기 부리고 싶으면 이거 하시면 되죠. 자, I don't have anything no more than bravery. 그러니까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니까 이거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잘 봐. 얘 지금 보면 more than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 앞에 뭐야 이거? 부정어야 얘들아. 이해됐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몇 가지의 production method, 생산 방식은 제외하고는 득이 되는 건 거의 못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 방식이나 몇 개 좀 알겠지. 그 외에는 괜찮은 정보, 뭔가 득이 되는 정보는 아마 얻지 못할 겁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 문장 제대로 읽을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독해 속도가 차이가 분명하게 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래놓고 콤마하고 위치하네요. 자, 등마고 이번에 세뇌당했잖아 거의. 관계대명사 계속조연법 무조건 뭐다? 두 글자? 접사. 봐. 세뇌되니까 이제 바로 나오네. 자, 그러니까 접속사. 그리고 이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뭐겠어요? makes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뭐를 보는 게 맞을까? 이건 인포메이션을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 정보는 어떤 기준을 만드는데, 즉 무슨 기준이냐면 상대적인 이점이래요. hard measure. 뭔가 측정하기 어려운 상대적 이점. 측정하기에는 조금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대적 이점을 만들어내는 기준. 그것을
해내는데 문제는 그거를 못 만든다고요.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은 no more than 그거 해석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no more than은 몰랐으면 써놓으세요. no more than은 뭐뭐 이외에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작년 9월 평가원입니다. 작년 9월 평가원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제가 3점으로 출제됐었고요. 자, 선지 한번 보죠. 자, limitations, 한계, challenges, 어려움, 난제. 그러니까 1, 2번 지금 겹치지. 그리고 3번 necessity, 필요성, importance, 중요성, 5번 ways, 방식. 그러니까 너네가 봐도 뭔가 5번 혼자 왕따 당해 있죠. 5번 답이 아닐 가능성이 좀 높을 겁니다. 그러니까 1, 2번은 그룹으로 묶이고 3, 4번은 그룹으로 묶이지. 유의어잖아요, 서로. 5번은 혼자 노는 거 보니까 아닐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자, 그래서 limitations인데 뭐냐면 using empirical observations in farming. empirical 무슨 뜻? empirical은 실증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실증이라는 게 말 그대로 실제로 증명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증적인 건 쉽게 얘기하면 경험적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경험적인, 즉 실증적 관찰을 사용한대요. 어디서? farming, 농업에서요. 얘는 지금 farming, 농업 얘기하네? 1번은. 자, 그래서 농업에서 실증적인 관찰을 사용한대요. 근데 그게 한계가 있다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2번 challenge인데 modernize가 뭐예요? 현대화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traditional farming equipment. 그래서 얘는 전통적인 농업, 농기구를 현대화하는 것의 어려움. 얘는 농기구를 얘기하죠. 그래서 2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정적 서술. 3번은 prioritizing trialability. 자, 이 단어 보시고 당황하셨을 거예요. 아마 모르실 겁니다. 그리고 모르는 게 합당하겠죠. 그러니까 trialability 하면은요. 트라이얼이 뭐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try가 시도잖아요. 그러니까 시도 가능성이라고 하시면 되죠. 이해됐죠? 근데 모르셔도 됩니다. 어차피 여기서 설명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문학 지문 같은 데에서도 경제 지문 같은 거 나오면 뭐 CDS 프리미엄이 어쩌니 저쩌니 그런 거 몰라도 읽어내야 되거든요. 거기서 어차피 정의를 해줄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런 전문 용어가 나오면 정의해 줄 거예요. 그래서 각주가 안 달린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해석할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한대요. trialability를. prioritize는 우선시하다라는 뜻이니까요. 근데 얘는 agricultural, 농업의 혁신을 얘기하네요. 그래서 농업, 얘도 농업 얘기하죠. 근데 농업의 혁신을 얘기한다. 근데 얘는 그럼에 있어서 긍정적 서술 및 중립적 서술이죠. 그러니까 1, 2랑 3, 4가 서로 대립돼. 그러니까 너네는 이거를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필자의 논조를 파악하시면 돼요. 뭔가에 대해서 긍정으로 서술하는지 부정으로 서술하는지 논술의 그 기조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4번을 보면 making instinctive decisions in agriculture. 얘도 농업 얘기하네. 근데 얘는 뭐예요? 본능적인 의사결정을 만들어야 된대요. 직감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성이라고 하고요. 5번은 control, 통제하는 거래요. unpredictable agricultural phenomena. 자, 예측 불가능한 농업 현상을 통제하는 방식. 자, 잘 보시면 다 farm이 들어가죠. 아니면 agriculture가 들어가요. 그래서 얘는 24번이랑 다르게 접근하셔야 돼요. 얘는 소재가 1, 2, 3, 4, 5가 다 농업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소재를 찾아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긍정적으로 얘기하는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지를 찾는 걸 기점으로 푸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뒤에가 갈리는 게 아니라 앞에가 갈리거든요. 알겠죠? 자, 볼게요. 자, environmental learning occurs. 자, 환경적인 학습이 일어납니다. 언제냐면요. farmers가, 농부들이, 자, 이제 agriculture 나왔죠? farmers가 base, 기반을 두거든요. 그래서 base A on B 하면 A를 B에 기반 두다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어디에다 기반을 두냐면 observations요. 관찰에다가 기반을 두는데 그게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 정보를 관찰한 걸 토대로 의사결정을 내린답니다. 자, 하고 첫 문장이 끝났어요. 자, 그거 보시면 누가 봐도 어렵죠? 뭔 말하는지 모르겠지? 자, 1에서 3점이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년 11월 셋째 주 목요일 3교시 때 23번 풀 때 요럴 겁니다. 요런 애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학습적
환경적 학습은 일어나는데 어디에서 일어난다? 페이오프가 되는 정보의 관찰에서 일어난다. 일단 이거 정도 잡고 내려가시면 돼요. 그리고 어려운 문장이니까 밑에서 구체화되는 부분을 통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알겠죠? 나도 당연히 이 문장만 주고 여기 이해해봐라 하면 나도 몰라. 내가 아는 분야가 아니잖아. 내가 농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모르죠. 그러니까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소재가 이렇게 출제됐을 때는 이거를 토대로 밑에 연결하셔야 돼요. 알겠죠? 애초에 대놓고 그러라고 낸 문제거든요. 연결이 안 되게 할 겁니다. 자, 그러면 they may observe. 그래서 농부들은 아마도 관찰할 거야. 그들의 자기 자신을 아니면 이웃들의 농장을.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거 본다는 거죠. 농부들이. 아까 본다는 뭐랑 연결되면 돼요? 관찰한다며. 그지? 관찰을 하는데 but이네. But it is the empirical result. 이걸 토대로 판단을 한다는데 그럼 문제는 앞에가 중요한 거 아니야? 뒤에가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농부는 자기 자신과 주변 농부들의 농장을 관찰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건 같은 말 아니에요. 관찰을 한다 했으니까. 근데 이것은 즉 자기가 관찰한 거는요. 결국 실증적인 결과래요. They are using as a guide, not the neighbors themselves. 그냥 어떤 지침으로서 그들이 사용하는 실증적인 결과인 거지 이웃들 자체가 아니래요. 자, 더 산으로 깊이 수렁으로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말이 너무 어렵잖아요. 결국 얘네가 지침으로 사용하는 실증적 결과에 기반을 한 거지 네이버들, 즉 이웃들이 아니래요. 자, 이해가 안 되죠? 그럼 일단 그냥 이것만 잡고 내려가셔야 돼요. 이거 두 문장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잡고 내려가셔야 돼요. 그래서 observations가 결국은 뭐의 결과인 거다? 실증적인 결과를 토대로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하고 내려가 봅시다. 그래서 농부들은요, looking at farming activities. 그래서 farming activity, 즉 농장 내에서의 활동들을 들여다보는데, look, observe로 계속 내려오지. 그지? 본대요. 어떤 실험으로. 그리고 and네. 자, and 나오면 친구 찾으라 했죠. 그러니까 보고 평가한대. 이러한 요인들이 상대적으로 이점으로. 그래서 compatibility는 호환성이라는 뜻이야. 호환성. 예를 들어 뭐가 좋을까? 예를 들어 안드로이드에서 되는 거 아이폰에서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호환이라고 하거든요. 서로가 제대로 작용하는지 그걸 compatibility라고 하고요. 그래서 존재하는 자원들로 호환이 되는지 그리고 difficulty of use 사용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는지 그리고 자 문제의 단어 trialability는 심지어 큰 따옴표 했죠. 그러니까 설명하겠다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봐봐 지금 대시 썼죠. 그러니까 니네가 trialability를 뭔지 알았다면 얘는 굳이 읽지 않아도 될 거야 라는 거를 시사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얘는 그리고 뒤에 짝대기가 안 나온 이유가 어차피 여기서 끊겨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trialability를 모르는 사람은 이걸 보시면 돼요. 얼마나 잘 이것이 실험이 될까를 얘기하는 게 trialability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험에 있어서 실험이 그 생명하시는 분은 알잖아요. 실험 그 설계해갖고 가설 입증하는 방법 뭐 그런 거 하지 않아? 그런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이 실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결국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보는 게 그러니까 trialability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근데 만약에 저라면요, 이 단어를 몰랐어도 굳이 안 읽을 것 같은 게 보통 나열할 때는 어떨 때 많이 나열해요? 서로 성격이 비슷할 때 나열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건물에 있는 고등학생 명단이라고 하면 제가 거기에 끼면 안 되겠죠. 전 고등학생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끼겠지만. 근데 여기서 또 갑자기 나도 잠깐만 지금 23년이냐? 12년 전까지만 해도 고등학생이었어. 아 13년 전. 너네 어린이집 갈 때. 자, 지금이야 나이 차이가 많지. 뭐, 내가 한 70 먹으면 너네가 몇 살이지, 그럼? 내가 70살이면 너네 몇 살이야? 너네가 06이잖아. 나랑 14살 나이 차이 나는구나. 56이네. 많이 차이 나는구나. 차이 많이 나네요. 아,
학대예요. 자, 어쨌든 그러니까 나열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열할 때 기준이 뭐야? 저 봐봐. 이런 것들을 평가한다는 거잖아. 결국은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 그지? 그러니까 이걸 자꾸 내려가면 돼. 그래서 얘네는 농장에서 일어나는 활동 일련을 싹 다 뭐로 본다는 거야? 실험으로 본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실증적 결과가 뭔지 알겠어요? 실험을 해보고 나오는 결과로 세상을 이해한다는 거야. 이렇게 쭉쭉쭉 구체화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empirical experiment 얘기한 거라고요. 그리고 그거 할 때 얘네가 이런 것들의 조건을 따진다는 거고요. 알겠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벗으로 뒤집네요. But criterion은 기준이란 뜻이고요. 여러분들 단어장 5, 60대에 있어요. criterion은 기준, 즉 trialability라는 기준이 turns out 뭐라고 드러났다? 문제라고 드러났다. 자, 그럼 3, 4번 나락가게 생겼죠. 자, 3, 4번 긍정서술이죠. 내진 중립적 서술. 근데 지금 problem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얘들아 잘 봐. 너네 이거 평가원 교수님들이 진짜 엄청나게 오질나게 많이 쓰는 건데 여기를 기점으로 보세요. 결국은 너네가 이따가 문제를 풀어보고 해설을 마무리할 때 보면 알겠지만 결국 너네 여기서부터 여기는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전혀 의미가 없는 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너네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혼란을 주는 거야. 뭔 말 하는지 모르게. 근데 잘 보세요. 여기 앞에 보시면 사실 단어가 지금 여기서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딱히 없어요. 단어가 다 외워졌다 칩시다. 어차피 단어 제가 다 잡아줬잖아요. 근데 이걸 읽을 때 어떻게 되냐면 뭔 말하는지 몰라요. 왜 그래? 왜 뭔 말하는지 몰라? 우리가 농업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아, 그지? 그러니까 애초에 고등학교 수준에서 공부하면서 우리가 접할 수 없는 소재라서 애초에 이질감 때문에 니네가 안 읽히는 거야. 이질감 때문에. 이해됐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읽을 때도 완벽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내용만 지금 끌고 내려온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결국 독해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요. 너네가 맨 처음에 앞에서 읽은 거에서 흐름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서 기선제압을 하시고 흐름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셔야 돼요. 결국 독해는 이게 답니다. 뭐 독해를 어떻게 해라, 뭐 이 지문에서는 너네가 어떻게 접근해라 그런 기술적인 측면, 기술 이런 거요. 어차피 시험 때 절대 못 써먹습니다. 왜냐면 니네 시험 시작하면 머리 하얘질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전략은 무조건 간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민서야 만약에 첫 문장 읽었어. 근데 안 읽혀오면 어떻게 해야 돼? 제끼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45번까지 전체적인 시험이 운용된 채에서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이건 너 시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모든 시험 다 그래요. 나중에 너네 이제 토익 공부할 거냐? 토익은 더 괴랄해. 토익은 이제 문법 문제 풀 거 아니야? 문법 딱 풀었는데 30초 안에 각 안 나오면 넘어가셔야 돼요. 30초 딱 보고, 그러니까 30초 안에 팍팍팍팍 풀어야 돼. 이해됐지? 그러니까 시험을 잘 보려면 시험에 있어서의 전략을 운용을 잘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다행히 걱정하지 마요. 여기 버하고 지금 딱 대놓고 나오잖아. 그지? trialability가 문제는 뭐다? 문제가 있다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왜 얘기한 거야? 농부들이 환경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인데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니까. 그지? 그리고 지금 세미콜론 썼어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인지 부연하려나 봐요. It's true that farmers are always experimenting. 맞아. 농부들은 항상 실험을 해. 근데 working farms are very flawed laboratories. flaw 무슨 뜻? flaw는 결함이란 뜻이에요. 결함, 결점. 자, 이거 단어 외우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flawed니까 그러니까 결함이 있는 실험실이라는 거잖아요. 끝났네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일단 잠깐 멈춰 봅시다. 자, 저 지금 부분 독해했죠.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지문의 숲을 어디로 봤냐면 여기로 봤어요. 알겠죠? 여기 중심 내용 없어요. 결국 중심 내용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자, 그럼 부분 독해했어요. 이제 선지 한번 갈라봅시다. 일단은 3, 4는 강 탈락이에요. 5번도 탈락이죠. 자, 1, 2번만 보시면 돼요. 자, 1번. 실증적인 관찰을 파밍에서 사용하는 것의 한계. 2번은 왜 틀렸어요? 이거 equipment 아니죠? 장비 얘기한 거 아니죠? 그래서 결국은 empirical observation이라 했으니까 지금 이거 그대로 내려오면서 결국 이렇게까지 내려온 거죠. 답 1번 하시면 됩니다. 끝.
여러분들이 2등급 갈 때 제일 중요한 게 25번 문제예요. 25번을 제가 지금 푸는 수준까지 풀 수 있어야 일단 1등급 나오고요. 그리고 제가 푸는 데 있어서의 답의 근거를 여기라고 잡고 풀었을 때 2등급이 나올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요거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아까 다행히 문장 다 해석했던 거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플라, 일단 이건 그냥 넘어가자. 오케이, 자, 26번 볼게요. 26번까지죠? 벌써 30분 남았네. 왜? 어? 왜? 더 하고 싶어? 아, 굳이. 얘가 못하는데 왜 초등생 가세요? 아니, 그러니까 웃은 이유가, 지연아, considerable이 무슨 뜻이야? 응? 그렇죠. 잘했어요. 상당한이에요. 자, 상당한 work가 뭐에 의해서 이루어졌냐면, 그러니까 work는 업적, 뭐 작품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니면 여기서는 이제 심리학자니까 연구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상당한 연구가 문화심리학자랑 anthropologist, 인류학자에 의해서 시행이 됐는데, 얘가 완전히 보여줘요. 뭐냐면, there are, 있다고, 실로 크고, 아니면, 그리고 때때로 놀라운 차이점이. 자, 여기까지 제가 방금 읽은 속도로 따라 할 수 있어야 3등급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in the words and concepts. 근데 그게 차이점이 단어랑 개념에 있대요. 근데 얘네가 뭐냐면 각기 다른 문화들이 갖고 있거든요. 자, 이 문장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또 이 문제 딱 봐도 뭘 것 같아? 추상적 소재일 것 같죠? 그러니까 이러면 이거 3점 돼 있을걸 아마? 이거 봐, 3점이잖아. 그지? 작년 주제 문제가 요런 키워드, 요런 트렌드였어요. 근데 올해도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문화들이 서로 저마다 갖고 있는 단어와 개념에는 놀라운 차이가 있다. 감정을 표현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이면 기쁘고 슬프고 화나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러한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개념이 다르대요. 재밌는 얘기를 하려나 봐. 그래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상황까지. 근데 이 상황은 draw out. draw가 뭐예요? draw. draw. 자, 그리다. 그리다가 아니라 끌다예요. 그럼 하연아, 서랍이 영어로 뭐야? draw라 하죠. 왜? 드르르 끄니까. draw는 끌다야. 그래서 펜을 이렇게 질질질 캔버스에 끄니까 draw가 그리다예요. draw는 끌다라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draw out은 뭐라고 하면 돼? 지연아, 이거 한자로 얘기해봐. draw out. 끌어. 내다잖아. 그러니까 도출이야. 근데 그게 도출한대. 특정한 감정의 표현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죠? 너 참 다이어트 한다지 않았어? 하고 있어? 응. 되게 타임스톤을 자주 쓰시나 봐요. 지연이가 되게 시간별로 있으신가 봐. 얘들아, 2번 좀 중요해. 2번은 좀 별표 치시고요. 이거는 아마 여러분 네 분 다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면 요거는, 그러니까 이거야. 영어의 소양이야, 소양. 국어랑, 니네 지금 보면 내가 이 트렁크 독해 할 때 항상 보여주고 싶었던 게 뭐냐면, 결국 국어랑 영어는 영역 간의 차이일 뿐이지, 독해력이 가장 중요하다. 독해할 때도 프로세스는 국어랑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걸 가르치는 건데, 근데 문제 이제 영어가 국어와 차이점을 갖는 건 영어는 외국어라는 거죠. 그래서 외국어에서 쓰이는 소양을 아셔야 돼요. as for는 무슨 뜻?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as for는 뭐뭐에 관하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콤마 쳐서 say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지금 보통 삽입구라고 하겠죠. 이렇게 삽입구로 쓰이는 say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자면 이란 뜻이 됩니다. 그러면 너네가 만약에 앞에 있는 내용을 이해를 했다면 이 say가 들어간 문장은 안 읽어도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say가 예를 든다라고 외워두시지 않으면 이 문제 빨리 못 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as for랑 say는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하연아, 단어 어디서 외워? 단어 어디서 외워?
아니, 맞는데, 이게 내가 생각한 예상 답변이 너무 멀어서, 진짜 웃겼어. 아니, 집에서 외우는 거 맞는데, 그래, 그래서 외우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독해하면서 외우시라고요. 어. 아, 너무 웃기네. 왜냐면 민서는 학원에서 외우거든요. 그렇잖아? 지현이도 학원에서 외우고요. 왜냐면 하윤이 너도 마찬가지인데, 넌 영어 공부 엄청 많이 해야 되잖아, 너도. 단어 암기 있죠? 단어 암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줄게요. 내가 지금 단어 시험 보잖아. 이거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현이 단어 중학생 때부터 계속 외웠잖아. 지금도 모자라지 않아? 너가 생각했을 때. 많이 늘었지만. 그지? 그러니까 외워도 끝이 없는 게 단어고요. 저도 단어 몰라요. 모르는 거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어 암기는요, 이거 누가 하는 거냐면요. 영어 고급 어휘 구사, 그러니까 단어 암기라는 행위를 하는 건 딱 두 부류야. 누구냐면 첫째는 저기 무역 영어, 그다음에 군사 영어, 이런 특정한 산업군에서 쓰는 영어 있죠. 그런 거 해야 되는 사람들이 빨리 외워야 돼서 단어 암기할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나중에 무역 갈 거지. 무역 가면 무역 용어 암기하셔야 돼요. 이해됐죠? 그거 시험 봅니다, 회사에서.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하는 거예요, 단어 암기는. 그리고 두 번째는 수험생입니다. 수험생. 그래서 그러면 사실 단어 암기 언제 하셔야 되냐면요. 시험 직전에 하셔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시험 전에 외워야 시험에서 떠올릴 거 아니야? 그래서 너네 지금 단어 암기하는 거 내년 한 8월부터 10월 사이에 하셔야 돼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왜냐면 내가 작년까지 학생들이 고맙다라고 얘기한 게 크게 두 개거든. 첫째는 딕테이션 관리해 준 거. 두 번째는 뭐였냐면, 단어 막판에 400단어씩 보게 해줘서 고맙다라고 나한테 얘기해 줬어. 그러니까 만약에 너네가 고3이었어. 고3이면 이제 다음 달부터가 8월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달부터 고3은요. 일주일에 600단어씩 볼 거예요. 그래서 미친 듯이 빠바바박 해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돼서 600단어를 시작을 하는데 못하는 애가 태반입니다. 왜냐면 그 전까지 외우는 습관을 못 들여가지고 단어 암기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단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는 무조건 빠르게 계속 돌리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단어를 머릿속에서 나 이 단어 본 적 있는데라고 해주고 싶어서 그래. 머릿속에 단어 인덱스가 없으면 니네가 여기서 지문을 읽을 때 그 단어를 못 으면 그 문장을 아예 못 읽습니다. 근데 만약에 니네가 본 적 있는 단어라면 주변 문맥에서 끌어서 이해하려고 한다고. 알겠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어 암기는 두 개,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는 어디서 외운다? 이렇게 문장을 읽으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color vision에 관해서 그들은 그저 말하는데 뭐라 얘기하냐면 despite the same internal processing architecture 비록 똑같은 내부 처리 구조가 있다고 한들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분류하고 이름을 짓는지는 다양하다. 문화에 따라서. 그리고 that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봐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and that하고 that이 접속사라는 거를 알 때 열로 다시 가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저기서 바로 감지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게 바로 독해 실력이에요. 그리고 뭐도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가 배운다고 특정한 문화에서 이것도 봐봐. 지금 learn은 타동사인데 목적어 바로 안 왔죠. 그러니까 이걸 먼저 얘기했지. 그래서 특정한 맥락 속에서 문화에서 이런 사회적 맥락을 배운다. 이렇게 목적어 지금 뒤로 빼져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맥락 안에서 이거는 적절하다. 뭐냐면 감정을 표현하는 게. 그러니까 감정을 표현하는 게 적절한 맥락을 배운다라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네가 친구가 상당해서 조부상을 당했다 쳐서 너네가 장례식장 갔는데 갑자기 푸핫 하고 웃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날 거 아니야. 그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을 배운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거 하면 딱 가야겠네요. 26번 하면. 복습 탄탄히 해오세요. 금요일에 또 문장 독해 시험 보니까.
복습할 때 문장 독해만 하셔도 돼요. 지문 독해는 안 하셔도 돼요. 자, essential links. 얘는 연결점. 얘는 representation, 표현. 얘는 emotions, influence. 지금 보시면 1번이랑 2번이랑 5번은 되는데 3, 4번은 명확한 사실 그게 없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firstly랑 universally를 잡으셔도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잘못됐다라는 걸 지적하는 거고 얘는 보편적이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3번은 주장문일 가능성이 높고 4번은 설명문일 가능성이 좀 높겠죠. 1번은 핵심, 핵심의 연결점이래요. 감정과 행동 사이에. 2번은 문화적으로 구성된 감정의 표현이래요. 그럼 얘는 문화가 나올 거고요. 3번은 잘못 표현된 감정인데 그게 global languages, 세계 언어를 통해서 잘못 전달이 된다라는 거고 4번은 보편적으로 정의된 감정이 across academic disciplines라고 돼 있는데 discipline은 학문이란 뜻이에요. 학문. academic discipline 하면 경영학, 경제학, 사회학 같은 그런 학문을 얘기하는 게 academic disciplines예요. 자, 5번. 더 넓은 범위의 영향력이 cognition, 인지라는 뜻이죠. 학습, 문화적 맥락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인지의 더 넓은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얘는 또 난데없이 얘는 이모션이 또 없지. 그죠? 얘는 조금 답이 아닐 가능성이 높겠네. 4, 3, 2, 1은 싹 다 이모션이 있는데 5 하나만 이모션이 없어. 그지? 그러면 만약에 이거 까먹을 것 같으면 저 같으면 수능 때 이렇게 쓸 것 같아요. 2라는 키워드가 없음.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5번은 답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자, 1번부터 읽어보죠. 위에부터. Considerable work by cultural psychologists and anthropologists has shown that there are indeed large and sometimes surprising differences. 자, differences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죠. 차이가 있는데 그게 각자 다른 문화들이 갖고 있는 차이인데 그게 바로 뭐를 묘사할 때 감정 나왔다. 자, 그럼 이렇게 소재 처리하시면 돼요. 그럼 일단 감정은 나오네. 그럼 5번은 나가리를 가능성이 거의 99까지 올라왔죠. 자, 그러면 감정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의 각기 다른 문화가 갖고 있는 단어와 컨셉 사이에서는 차이점이 존재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맥락에서조차도 그렇고 여기에서조차도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however네. 근데네. 그럼 앞에 안 중요하겠네. 자, 근데 those data do not 부정적 서술이네. 자, 이러한 데이터가 사실은 보여주지 않아. 각기 다른 문화가 다른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걸. 만약에 우리가 감정을 중립적이고 neurally implemented states, 뭔가 신경적으로 시행되는 상태, state는 여기서 상태란 뜻이에요. 또 쓸데없이 굳이 어렵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우리가 감정을 뭐 한다고? central, 중립적이다. 그러니까 이건 말 그대로 뭐냐면 감정은 선천적으로 다 누구에게나 똑같다는 뜻이야. 누구나 똑같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서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다른 문화가 서로 다른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건 아니래. 자, 여기가 너네가 나락간 포인트야. 여기가 함정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different cultures가 different emotion을 갖고 있지 않다 했어. 부정문 조심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거 부정문 헷갈릴 것 같으면요. 이런 데다 X 치면서 읽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도식화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각기 다른 문화가 각기 다른 감정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래.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다음을 보면 as for 그러니까 이래놓고 예시죠. 그죠? 예를 들면 색깔을 식별하는 데 있어서 그들은 그저 뭐라고 하냐면 똑같은 내부의 처리 구조가 있다라는 말은 뭐예요? 똑같은 내부 처리 구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거란 뜻이죠. 선천적으로 우리가 감정을 처리하는 거. 그게 다 같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게 아니라 뒤에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블라블라블라 하는 거는 이거죠.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랑 같은 말이에요? 역어로 내려오죠. 그죠? 얘는 그러니까 중간에 뭐야? 붕 뜨지. 여기. 이게 다 푸는데 핵심이야. 이해됐어? 왜냐면 중간에 이거 낚시야 이거. 조심하셔야 돼. 혹시 여기까지 내용 정리해 볼 수 있는 사람?
제가 지금 흰색으로 이렇게 빗금친 데까지 한번 내용 정리해 볼 사람. 한글로 간단하게. 해석은 이거 아까 했으니까. 자신 있는 용자 없습니까? 지연아? 그럼 시간 드릴게요. 1분 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그냥 안 물어보고 해설할 테니까 본인들 판단에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 제가 국어 비문학이랑 똑같이 해설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네모 1은요. 지금 어쨌든 저기 연구죠. 연구가 제시돼요. anthropologist랑 psychologist가 있으니까. 자, 연구를 통해서 과학적이고 신빙성 있게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건데, 그러니까 네모 1은 결국 요약하면 뭐예요? 감정 표현은 문화마다 이거 앞에다 써도 되고 니네 다음 장 있지? 다음 장 거기 논리 독해 거기다 써도 돼. 감정 표현은 문화마다 상이하다라는 거죠. 자,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정리를 하면요. 자, 근데 이제 네모 2를 가볼게요. 네모 2는요. 얘가 지금 갑자기 근대라고 얘기를 해요. 이러한 데이터가, 즉 이러한 데이터가 지금 요거 얘기한 거야. 위에 연구. 그러니까 연구가 또 뭐는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냐면 그렇다고 해서 문화마다 감정이 다른 것은 아니라는 거야. 3번은 그래서 이제 색깔, 식별과 관련해서 예시를 드는데 결국 3번에선 뭐라고 해요? 감정 자체는 그러니까 same 하대잖아. internal processing architecture. 그러니까 감정 자체는 선천적이나 그거를 표현하는 거는 문화마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문의 3번, 네모 3번까지의 메시지는요. 결국 보편적 감정을 표현하는 법은 후천적 학습이라는 거죠. 후천적 학습이다라는 것도 결국 제가 함축적으로 얘기한 거지만 문화마다 상이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함정이에요. 여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읽을 때 잘 봐. 비문학처럼 이해를 하면 감정 표현이 문화마다 다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러한 감정 표현이 문화마다 다르다라고 얘기한 거지, 연구가.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문화마다 감정이 다르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감정이 다른 것은 아니라는 건 결국 감정은 선천적이라는 거죠. 그거 얘기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기 say.
이걸 이해하면 끝난 겁니다. 그래서 26번은 논리적인 독해도 같이 연습하셔야 돼요. 어려운 지문입니다. 왜냐면 되게 신기한 게 나 지금 여기까지 읽었잖아. 여기까지 읽고 메시지 도출했지. 근데 니네가 뒤에 읽어보면 알 거야. 똑같은 얘기할 거야. 읽어볼게. However, the emotional state, 아까 state 상태라 했죠? 그러니까 감정적 상태는 그 자체로 뭐 할 가능성이 높다? 꽤 invariant. invariant 뭘까? invariant. vary가 뭐야? 아까 vary 어디 있었니? vary 어디 있니? vary 아까 있지 않았나? 여기 있다. vary 다양하다잖아요. 그래서 vary가 다양하다는 뜻이야. 근데 아까 앞에 in 붙었지? 다양하지 않다는 거지. 그럼 계속 똑같다는 거네. 이거 불변이라는 뜻이야. 안 변한다. 어? 근데 아까 여기 감정은 선천적이다. 그러니까 결국 보편적이라는 거잖아. 이거 봐. 그대로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독해할 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흐름을 끌고 내려오면서 메시지를 하나로 도출했더니 지금 진술 재반복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정적 상태 그 자체는 꽤 똑같을 거야, 문화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간단하고 문화적으로 보편적인 emotional set은 that is shaped by evolution and implemented in the brain. 그래서 우리가 문화적으로 보편적인 감정은 당연히 이게 set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set 쭉 이렇게 미리 설정되어 있는 감정이라는 거죠. 그게 뭐에 의해서 진화에 의해서 형성되고 뇌에서 작동이 될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아까 보편적 감정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뒤에가 중요한 거잖아. The links between such emotional states and stimuli. stimul이는 자극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자극과 감정적 상태 사이에서 연결점은 행동 그리고 다른 인지적 상태는 다 plastic and can be modified by learning in a specific cultural context. 봐봐. specific cultural context가 돼 있죠? 그러니까 요게 그대로 흐름이 내려오네. 그죠? 결국은 숲 뭐였던 거예요? 요거였던 거죠. 아니면 뭐 숲 요걸로 잡으셔도 상관없고요. 그죠? 결국은 앞에서 우리가 맨 앞에서 읽었던 문장의 내용이 계속 내려오고 있었다. 그리고 하나 더 하나. 자, 엄청 중요한 단어 하나 잡을 거예요. 플라스틱이요. 플라스틱이 뭐예요? 말 그대로. 플라스틱이 플라스틱이에요. 근데 플라스틱 열 가면 어떻게 돼요? 녹아서 우리가 변형이 가능하죠. 그래서 플라스틱은 좀 뭐라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세련되게 얘기할까?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뜻이야. 플라스틱은 진짜 많이 쓰입니다. 일단 내가 지금 EBS 교재 편집 중인데 일단 최소 5번은 봤어요. 그러니까 비문학에서 정말 많이 써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은 쉽게 얘기하면 상황마다 변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요거를 함축적으로 그냥 뭐라고 하면 돼요? 가변적인이라고 하시면 되죠. 그때 변할 수 있는 걸 가변적인이라고 해요. 플라스틱은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modify는 뭐예요? modify. 수정하다예요. 그래서 modify가 수정하다고요. 그래서 문법에서 뭐라 쓰이게? 수식하다도 돼요. 알겠죠? 그래서 수정된다는 건 바뀔 수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후천적인 학습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풀어볼까요? 자, 1번은 틀렸어요. 행동 나온 적 없고요. 우리 이거 다 풀었으니까 한번 1대1 대응해 볼게요. 2번은 문화적으로 구성된 감정의 표현. 끝났네. 아까 문화라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 cultural context가 그대로 내려가서 여기가 답의 근거로 잡으시면 됩니다. 답 2번. 자, 3번은 일단 false가 틀렸고요. 일단 falsely도 틀렸고 이거 글로벌 랭귀지도 아니죠. 4번 universally defined emotions across. 자, 일단 academic도 틀렸고요. 보편적인도 틀렸고요. 5번은 일단 컨디션은 헛소리한 거죠. 이모션이 없어서 5번은 그냥 탈락이에요. 그래서 답 그냥 2번 하시면 됩니다. 자, 26번은 해설하는데 거의 한 2, 30분 걸렸을 거예요. 그만큼 개빡센 지문입니다. 그래서 요거 공부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뒤에
논리 독해에서 여러분들이 지문의 흐름을 잡아가면서 이렇게 메시지 도출하는 것까지 연습하셔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단어도 암기해야 되고 문제풀이도 공부해야 되고 문제풀이 하면서 흐름 잡아서 숲 찾는 것도 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한글로 풀어서 메시지도 조출할 줄 알아야 된다. 다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복습 많이 하세요. 요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트렁크 복습 부담되시면요. 문장 독해만 하세요. 거기 박스에 있는 문장 있죠? 그것만 하시면 되고요. 그거 문장 보기 너무 좁으면 그래서 내가 자습서 줬잖아요. 거기에 있는 문장만 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제가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장만 솎아낸 거니까 믿고 그냥 하시면 되고요. 요건 내년에 하셔도 돼요. 이거 지금 할 거 아니에요. 알겠죠? 이거 따라오기 힘들면 단어 암기에 총력 가하시고 딕테이션 하시고 문장 독해만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금요일까지 숙제 맞춰서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금요일날 뵙시다.